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독일 부모들이 격렬히 반대했던 그 수학여행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던 독일 학생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독일 학생 안톤을 구해준 한국 할머니. 그분이 바로 60년 전 독일 병원에서 일했던 파독 간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독일에서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바로 안톤의 할머니였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국경을 넘고 세대를 뛰어넘은 기적 같은 만남의 전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과거 희생이 현재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희생의 가치를 현재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의 성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미넨에 사는 17살 고등학생이죠.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앞두고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같은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아버지 요아임은 엔지니어답게 논리적으로 반대했어요. 한국의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며 통계 자료까지 뽑아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학부모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걱정이 더 깊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프리데리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우리 부모 세대가 도와준 나라 아니야? 그때 주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한국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왜 굳이 그런 위험한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려는 거지? 유럽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말이야. 저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일주일은 좋게 알아누웠어요. 부모님은 제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과보호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 헬가가 이상하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안톤 한국에 간다고 했니? 네, 할머니. 하지만 아빠가 반대하셔서. 꼭 가봐야 해. 정말 좋은 나라야.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어. 그때 할머니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그냥 일반적인 호감이 아니라 깊은 애정 같은 게 묻어났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결국 허락받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매일 연락하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귀국하기였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아버지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그 따뜻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맞나요? 공항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유리와 스틸로 만들어진 건물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친구 헨리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안톤, 저기 봐. 로봇이 청소하고 있어. 정말 놀라웠어요. 자율주행 청소 로봇들이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LED 화면이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독일어도 완벽했어요. 출입국 심사도 신기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몇 초 만에 끝났거든요. 라이터 선생님도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요. 독일보다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디지털 화면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스마트폰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넓었어요. 신호등도 디지털이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친구 에바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해,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
토마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잖아. 속은 어떨지 몰라. 하지만 지하철을 타보니 토마스 말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안전했고 열차 시간표도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최신 기종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려던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젊은 학생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질서도 잘 지켜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더욱 깜짝 놀랐어요. 체크인을 로봇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셨어요. 독일어도 조금 할 줄 아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편안히 지내세요. 방도 최고였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불도 음성으로 켜고 끌 수 있었고 온도 조절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어요. 와이파이 속도는 독일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방안을 보여드리니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독일 호텔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도 안도의 표정이셨어요. 생각보다 안전해 보이네, 안톤. 그래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걸 말이죠. 할머니 헬가가 좋은 나라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헨리는 신이 나서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댔고 에바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도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인정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남해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신기했어요. 바닷가 언덕에 독일식 건물들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바이에른 지역 같은데? 헨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빨간 삼각 지붕, 하얀 벽 그리고 나무로 된 발코니까지. 마치 독일 남부 시골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독일 본토의 건물보다 더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길거리 표지판도 독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트하우스, 브로이하우스, 독일 전통 음식점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독일인이 만든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라이터 선생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독일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이곳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마을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파독이 뭐예요, 선생님? 파독은 독일로 간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독일로 일하러 갔어요.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토마스가 의아해했어요. 한국인이 독일에서 일했다고요? 왜요? 한국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일해서 번 돈을 고국에 보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에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광산에서 석탄을 캐거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난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을을 걸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독일 전통 맥주집에서는 정말로 독일 맥주를 팔고 있었어요. 소시지 가게도 있었고 독일 전통 빵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모두 한국 분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며 독일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구텐 탁 킨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독일어였어요.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에바가 제게 속삭였어요. 신기하다, 안톤. 한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독일어를 들을 줄 몰랐어.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마을이 단순히 독일을 흉내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진짜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움으로 만든 공간 같았어요. 박물관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벽면에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한국 남성들이 광산복을 입고 있는 사진, 한국 여성들이 간호사복을 입고 독일 병원에서 일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힘들어 보이면서도 희망찬 눈빛이 있었거든요. 고향 가족을 위해 견디고 있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헬가가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혹시 할머니도 그때 한국 사람들을 만나셨던 걸까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서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여행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짐을 싸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식은땀도 났고요. 에바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톤,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친구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다고 해요. 헨리가 라이터 선생님을 불렀고 토마스가 제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에바는 무서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고 계셨어요. 한국분 같아 보였는데 독일어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괜찮니, 아가야? 많이 놀랐지? 천천히 일어나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오래 사신 분 같았거든요. 라이터 선생님이 당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과로로 쓰러진 것 같은데 충분히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나는 김순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간호사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간호사라니, 그것도 독일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요. 그런데 독일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젊은 시절 독일 병원에서 일했거든. 쾰른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말이야. 친구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박물관에서 본 사진 속 간호사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멀리 떠나야 했지. 제 맥박을 재시면서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정리하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독일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단다. 처음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인정받게 되었어.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상상되었거든요. 낯선 땅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머니 표정에 원망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졌네. 하지만 오늘은 푹 쉬어야 해. 그때 저는 할머니 헬가가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도 모두 둘러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정말 가난했단다. 할머니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루 세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집이 대부분이었지. 일자리도 없고 돈 벌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어. 저는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본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렇단다. 남자들은 독일 광산으로 갔어.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었겠니?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들은 병원으로 갔고 말이야. 나처럼 말이지. 처음 독일에 갔을 때가 22살이었어. 부모님께서 편찮으시고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학교에 보내야 했거든.
에바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독일만이 아니었단다. 할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같은 중동으로도 갔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러 말이야. 헨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에서요? 그렇지.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었어.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일해야 했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토마스도 더 이상 비꼬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준 돈이 한국 가족들의 밥이 되었단다. 광산에서, 병원에서, 사막에서 번 외화로 말이야. 외화요? 외국 돈을 말하는 거야. 그때 한국 돈은 가치가 낮았거든. 독일 마르크나 달러가 훨씬 소중했지.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부모님이 병원에 갈 수 있었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나라 전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할머니도 그렇게 가족을 도우신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독일에서 번 돈으로 남동생이 대학에 갔어.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단다. 여동생도 선생님이 되었고 말이야. 할머니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거든.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라이터 선생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의 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쌓여서 이룬 거란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 헬가가 왜 한국을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명 할머니도 그런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성실함과 희생정신을 직접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뭔가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단다. 할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고향이 그리워서 혼자 울기도 했지.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22살의 어린 김순자 할머니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도와준 독일 친구가 있었어.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병원의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는 소녀가 있었거든. 나보다 3살 어린 아이였지. 친구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단다. 독일어를 못하는 나를 위해 천천히 설명해줬어.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 통역도 해줬고 말이야. 에바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소녀였지. 항상 웃고 있었고 외국인인 나를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 점심시간에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단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휴일에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독일 전통 음식도 해줬어. 슈니첼이랑 자우어크라우트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지. 그 아이 덕분에 독일 생활이 훨씬 견딜만 했어.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니까 한국 식재료를 구해오기도 했어. 그때는 지금처럼 쉽게 살 수 없었거든. 그 아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구해온 거야.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였어요? 헬가였어. 헬가라고 했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설마, 혹시 성은 밀러가 아니었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알았니? 헬가 밀러 맞아. 저는 너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분이 제 할머니예요. 친구들이 모두 입을 벌렸어요. 라이터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헬가의 손자라고? 네, 헬가 밀러가 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헬가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란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독일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거야.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 김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에바는 아예 훌쩍훌쩍 울어서 헨리가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60년 전에 헬가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오늘은 내가 헬가의 손자를 도와주게 되었네.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연이 아니고 뭐겠니? 라이터 선생님도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우연이네요. 아니,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톤, 너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60년 전 독일에서 만난 두 소녀의 아름다운 우정이 지금 이 순간 저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할머니 헬가를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차를 우려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톤, 한국 여행은 어땠니? 많이 아프지는 않았고. 할머니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관심 있게 바라보셨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김순자라는 분이요. 할머니를 찾고 계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할머니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자라고 했니? 김순자. 네, 파독 간호사셨던 분이에요. 쾰른 대학병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시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오 마인곳. 순자. 내 순자가 살아있구나.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60년 전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정말 특별한 친구였단다. 나보다 나이도 많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착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 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젊은 할머니와 한국인 여성이 병원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순자야. 병원에서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지. 순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이야. 사진 속 김순자 할머니는 정말 젊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순자 할머니를 많이 도와드렸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순자가 나를 더 많이 도와줬어. 그 아이를 보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뭔지 배웠거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고 말이야. 아버지 요아힘도 이야기를 듣더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우리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분께 직접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갑작스럽게 찾아가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꼭 가야 해.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는 늦출 수 없어. 3개월 후 우리 가족 모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할머니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6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남해 독일 마을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할머니가 서로를 보자마자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헬가, 순자, 두 할머니는 달려가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모두 어린 소녀가 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울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구나 싶었어요. 시간도 거리도 국경도 넘어서는 그런 마음 말이죠. 김순자 할머니가 독일어로 말씀하셨어요. 헬가, 정말 보고 싶었어. 60년 동안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
헬가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순자.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독일로 완전히 돌아온 후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여행 전에는 강력히 반대했던 부모님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와 아버지가 경험담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긴장되었어요. 프리데리케 어머니를 비롯해 처음에 반대했던 부모님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와 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기억했죠. 우리 부모 세대가 도와준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받은 응급처치는 독일 못지 않았습니다. 헨리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알던 한국과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발전의 뿌리에는 독일과 중동에서 피와 땀을 흘린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젊은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광산에서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2살의 가족을 위해 독일에 와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한 이야기, 그리고 헬가 할머니와의 60년 우정 이야기까지 말이죠. 토마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전혀 몰랐네요. 프리데리케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경제만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희생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라이터 선생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에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토마스 아버지도 인정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가족 여행을 가봐야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 반 친구들 모두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에바는 K-스파프에 빠졌어요. 심지어 토마스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진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힘은 경제나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마음, 그 따뜻함과 희생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들의 우정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인연은 국경도 시간도 넘어선다는 것. 60년 전 두 소녀의 아름다운 만남이 제 인생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김순자 할머니께 안부 편지를 보냅니다. 할머니 헬가도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하세요. 두 분의 우정을 보며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 그 춥고 어두운 독일 광산에서, 낯선 병원 복도에서,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흘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땀방울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가족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정신 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해일가 할머니의 아름다운 우정처럼 우리의 진심은 국경도 시간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 파독 어르신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혜리였습니다.